안녕하세요. 남자 사람입니다. 오늘은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25번째 시간.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6.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알아가는데 쓸 시간이 없다. 그들은 가게에서 완성품을 산다. 하지만 친구를 파는 가게가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이제 친구가 없다. 생떼쥐베리. 샌프란시스코 1976년 엘리엇의 나이 30. 엘리엇은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심정으로 화장실 밖으로 나왔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걸까? 일리나에게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할 때 그를 바라보던 그녀의 눈길이 머릿속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격렬한 슬픔과 고통을 느끼게 될 거라 짐작하면서도 그녀에게 악착같이 모욕을 강한 자신이 끔찍하게 싫었다. 물론 일리나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저지른 행동이었다. 일리나는 평생 날 증오하면서 살겠지. 엘리엇은 자기 자신이 너무 싫어 다른 사람이 되고 싶었다. 우울한 기분으로 카페 카운터 앞의 자리에 앉은 그는 곡주를 한 잔 시키고 단순에 입안으로 털어 넣었다. 담배를 피워 물며 연거푸 3잔을 주문해 마셨지만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 옛날 아버지처럼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취해보는 거야. 엘리엇은 평소 술을 기피했다. 어쩔 수 없이 술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을 때에도 딱 한 잔만 마시면 끝이었다. 포도주를 좋아하는 매트와 대작할 때에도 한 잔 이상은 마시지 않았다. 알코올 중독자를 아버지로 두었기 때문에 술의 폐해를 적절하게 경험한 탓이었다. 그에게 술이란 자제력을 잃은 아버지가 가하던 매질의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한데 오늘은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다. 자제력을 잊어버리고 완전히 딴 사람처럼 되어보고 싶었다. 엘리엇이 한 잔 더 주문하자 중국인 바텐더가 걱정되는 눈빛이 되어 술을 내어주지 않았다. 어서 술을 이리 내란 말이야. 엘리엇이 그의 손에 들어있는 술병을 빼앗아 들고는 테이블 위에 $10짜리 지폐 한 장을 내던졌다. 그는 술병을 든 채 길거리로 나섰다. 차에 앉은 그는 술을 병채 한 모금 들이켰다. 아버지, 내가 딱 아버지 꼴이죠? 내가 바로 아버지와 똑같다니까? 그가 울부짖듯이 소리쳤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마약을 구하기란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병원과 프리클리닉에서 마약 중독자들을 상대하다 보니 엘리엇은 그들의 행태뿐만 아니라 자주 드다누는 마약 판매 장소도 알게 되었다. 엘리엇은 텐도로인을 향해 차를 몰았다. 어려움 없이 마약을 구할 수 있는 곳이었다. 더러운 인간 세상에 하수구 같은 거리를 10여 분 정도 누비고 다니던 그는 낯익은 마약 중개상을 찾아냈다. 얌다라고 불리는 흑인이었다. 엘리엇은 마약 중독 클리닉 센터까지 직접 찾아와 물건을 팔려던 그를 2번이나 고소한 적이 있었다. 여러 번 제법 격렬한 언쟁이 오갔고 최근에는 몸싸움까지 벌이기도 했다. 그 말고 다른 마약 판매상을 찾아볼 수도 있었지만 아주 밑바닥까지 떨어지기로 결심한 그에게 그 정도는 문제도 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고발할까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던 얌다는 그가 이번에는 고객으로 와 있다는 사실을 금세 간파했다. 의사 선생도 기막힌 스릴을 맛보고 싶은 거요? 얌다가 익죽거렸다. 괜찮은 물건 있나? 가진 돈에 따라 다르지. 엘리엇은 지갑을 뒤져 그에게 $60를 내밀었다. 그 정도면 꽤 많은 약을 살 수 있는 돈이었다. 원하는 물건을 골라봐요. 얌다가 내민 마약은 하시시, 메테드린, LSD, 헤로인 등이었다. 마음이 차분할 때는 항상 그것들을 무력화시켰다고 믿는다. 끝내 그것들을 없애버리고 말았다고 생각한다. 그것들을 완전히 떼어버렸다고, 아주 영원히.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 우리의 악마들은 어둠 속 어딘가에서 항상 웅크리고 있다. 우리가 경계를 늦추는 순간을 끈덕지게 엿보며 그러다 사랑이 떠나는 순간이 오면 마리나에 도착한 엘리엇은 성큼성큼 계단을 뛰어올라가 욕실로 향했다. 라브라도르가 집으로 돌아온 주인을 반기며 달려들었다. 저리 꺼져. 엘리엇이 한방 걷어차려 했지만 술 기운의 발길질은 절반쯤 빗나가고 말았다. 강아지도 깨갱거리며 짖어댔다. 강아지는 이유 없이 푸대접을 받고도 욕실까지 그를 뒤따라왔다. 그는 강아지를 집어들고 인정사정 없이 욕실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 엘리엇은 욕실 수납장 문을 열고 주사기와 바늘을 꺼냈다. 그는 즉시 얌다에게서 산 헤로인을 꺼냈다. 머리를 폭파시켜버리고 싶었다. 히피들처럼 환각 상태에 빠져 정신을 해방시키려는 게 아니었다. 그의 목표는 두뇌의 그로기 상태였다. 끔찍하게 괴로운 기억을 모두 떨쳐버릴 수 있다면 마약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었다. 그 망할 놈의 시간 여행자와 일리나의 기억을 떨쳐버릴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떠나고 싶었다. 엘리엇은 헤로인을 유리 접시에 얹고 물을 약간 부었다. 그리고 나서 라이터로 용기 바닥을 가열해 액체가 솜안으로 흡수하게 했다. 그는 주사바늘을 솜에 꽂아 약을 빨아들인 다음 팔뚝의 정맥에 주사했다. 엘리엇은 뜨거운 느낌이 몸 전체로 퍼져나가는 동안 해방의 탄성을 질렀다. 그는 이제 미지의 여행을 떠나고 있었다. 샌프란시스코 1976년 몇 시간 후 매트의 나이 30. 크리스마스인 오늘 매트는 지독하게 우울했다. 지난 몇 주 동안 포도 농장을 가꾸느라 전력을 기울인 결과 어느 정도 사업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그러나 함께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는 자신의 인생이 공허하게만 느껴졌다. 매트는 미뤄두었던 전화를 걸어볼 때라 생각하며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티파니에게 지난번 일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었는데 불행하게도 그녀가 남긴 전화번호는 결번으로 나왔다. 그녀가 알리지도 않고 샌프란시스코를 뜬 게 분명했다. 당장 할 일을 내일로 미루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오후가 되자 매트는 로드스터를 몰고 밖으로 나갔다. 엘리엇은 하와이로 날아가고 없을 게 분명했지만 친구의 집에 들러 강아지 밥도 챙겨주고 함께 해변을 산책할 생각이었다.
마리나의 해변 도로에 다다르자 엘리엇의 비틀이 금세 눈에 띄었다. 이상하네. 매트는 차에서 내려 현관 층계를 몇 계단 올라가 벨을 눌렀다. 대답이 없었다. 엘리엇이 여행을 떠나며 맡긴 열쇠 꾸러미가 수중에 있었다. 자물쇠에 키를 꽂았던 그는 문이 잠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누구 안에 있어요? 그가 인기척을 내며 소리를 질렀다. 집 안으로 들어선 그의 눈에 라브라도르의 겁에 질린 모습이 비쳤다. 이내 심상치 않은 예감이 들었다. 혼자 있었어, 이 방이? 걔가 2층을 향해 컹컹 지저댔다. 그때 계단 꼭대기에서 엘리엇이 마약 기운이 도는 건달 같은 몰골로 모습을 드러냈다. 자네, 거기서 뭐하나? 하와이에는 안 간 거야? 매트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하와이? 안 갔어? 무슨 문제가 있군 그래. 대체 무슨 일이야? 자네는 몰라도 돼. 엘리엇이 비틀거리며 몇 계단 걸어 내려왔다. 왜? 내가 너무 멍청해서? 그럴지도 모르지. 이렇게 건들거리는 모습은 엘리엇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지금 정상이 아닌 게 분명했다. 일리나는 어디 있나? 일리나는 떠났어. 이제 그녀와 끝났다고. 자네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헤어졌다니까? 매트는 기가 찼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이다. 엘리엇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마약의 효과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었다. 머리가 핑핑 돌았고 구역질이 났다. 머릿속이 깨질 것처럼 아팠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송곳이 뇌에 구멍이라도 뚫어대고 있는 듯했다. 자네는 일리나와 헤어져서는 안 돼. 이미 끝난 일이야. 일리나는 자네 인생의 전부였어. 자네 인생의 좌표였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잡은 최고의 행운이었어. 그따위 말일랑 당장 집어치워. 잊었나? 그 말은 자네가 했잖아. 일리나 덕분에 자네가 있어야 할 자리를 비로소 찾게 되었다고. 그녀를 잡지 않으면 평생 자네 자신을 원망하며 살게 될 거야. 날 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겠나? 일리나와 싸웠어? 자네가 참견할 일이 아니야. 내 일이기도 하니까 참견해야겠어. 자네는 내 유일한 친구야. 자네 인생이 망하는 꼴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야 없지. 이런 빌어먹을. 날 그냥 내버려 두라니까? 엘리엇은 방금 자신이 내뱉은 말에 분통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가장 절친한 친구를 모욕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매트에게 당장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털어놓고 그 일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지 토로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건 계약 위반이었다. 오직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것이다. 엘리엇, 자네한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나는 몰라. 자네가 얼마나 힘들면 평소 안 하던 짓까지 하는지 이해해. 하지만 내 생각에는 자네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함께 문제를 고민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매트는 모욕을 당해 마음이 깊이 상했지만 다시 한번 엘리엇을 달랬다. 엘리엇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일리나와 매트는 그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었다. 지난 10년간 매트와 서로를 보완해주고 응원해주고 이해하면서 둘도 없이 친하게 지내왔다. 하지만 지금은 친구의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더 이상 친구를 상대로 이런 형편없는 연극을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엘리엇은 마음속으로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다. 이미 일리나 곁을 떠났듯이 이제는 매트의 곁을 떠나야 할 차례였다. 부탁을 들어줄 수 있어, 매트? 물론이지. 자, 어서 말해봐. 내 인생에서 이제 그만 사라져줘. 매트는 순간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생각하며 멈칫했다. 그러다가 겨우 핏기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가 그토록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지. 매트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턱에 다다른 그는 아직 일말의 가능성이 남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고개를 돌려 엘리엇을 바라보았다. 내 농장 지분을 자네한테 모두 넘길 테니까 더 이상 나를 찾아올 필요는 없어, 매트. 엘리엇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게 전부였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